고개를 들어 별을 봐라. 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입니다. 호킹 박사는 생전 우주 개발과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스티븐 호킹의 명언을 비롯해서 최신 천문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천문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문학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호킹 박사의 사망 소식은 뭐 천문학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슬픈 일이었고, 호킹 박사는 뭐 2008년에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당연히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호킹 박사는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아주 높은 지능의 그 외계인들 문명이 지구를 발견했을 때 과연 가만두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 찾아야 되겠고 좀 나가야 되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센타로스자리 알파별 4.3광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다가 아주 작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탐색하는 스타샷이라고 해가지고 우표 정도 크기의 우주선이에요. 빛의 압력으로 한 1000개 정도 날리는데 광속의 한 뭐 20% 정도. 그러면 이제 4.3년의 빛의 속도니까 한 20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광속으로 보내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런 별 주변에 또 생명체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외계인을 두려워하고 우주 개발에 좀 머뭇거리셨는데 최근 들어오셔가지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탐색을 해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호킹은 과학의 여러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과학자로 유명했죠. 대중과도 참 활발하게 소통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엔 또 AI와 관련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놨었죠. 네, 이제 뭐 AI가 좋긴 하지만 AI가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메우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인간을 위한 AI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지구 온난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좀 이제 좋을 것이냐. 그래서 지구 자체만 머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달 기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남긴 것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어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그냥 가슴 뭉클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살펴보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어록. 고개를 숙여 당신의 발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사실 의미는 보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라가 이 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기원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넓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기원인 우주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뜻이었군요. 자, 이어서 다음 어록 살펴보시죠. 또 어떤 어록이 있었을까요? 과학은 이성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낭만과 열정의 제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IQ를 뽐내는 사람은 실패자다. 저희는 다행히 실패자는 아니네요. 이 자신의 IQ를 뽐내는 사람은 실패자다 앞서서 나는 내 IQ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이 실패자라는 말을 루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아인슈타인하고 뭐 이 스티븐 호킹 중에서 스티븐 호킹의 IQ가 높다. 뭐 IQ가 둘 다 160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IQ 테스트를 거의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킹 박사도 IQ 테스트 해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IQ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물리학과 수학을 잘하셨던 분이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대학 못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록도 살펴봤는데 화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화제를 바꿔봤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핵폭탄으로 막는 계획 일명 해머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슈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영화 속에 보면 뭐 아마겟돈이나 디비팩트 우주선에 가가지고 핵폭탄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폭발시키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 해머는 뭐냐면 가까이 왔을 때 일단은 1단계로서 우주선을
출발시켜서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예. 그 충돌로 인해서 약간의 궤도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탑재해 가지고 가서 핵폭탄을 쏘는 거죠. 그 핵폭탄이 폭발하면 그 충격에 의해서 궤도가 좀 변하거나 아니면 또 이 작은 소행성 같은 경우는 파괴가 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해머는 망치같이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주선을 이용해서 이 소행성을 막겠다. 그 중에 이제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 핵폭탄을 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들어오는 소행성을 막기 위한 네. 건데 이 소행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것 중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그 연구 목적이 이제 타켓이 이제 베누라고 하는 소행성이거든요. 베누요. 베누는 이제 입시 신화에 나오는 그 불사조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네. 지름이 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거리는 뭐 이제 지구 태양 거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먼 공전 궤도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한 1.1배 정도 되는 것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0m 길이가 500m쯤 되니까 예. 우리가 이제 500m면 한 100층이 좀 넘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아. 뭐 우리나라 뭐 롯데 잠실 롯데 그 타워 예. 정도 비슷하거나 할 그 겁니다. 정도 크기의 소행성인데 예, 예, 예. 핵폭탄을 이제 쏴서 파괴시키겠다 이거죠. 그런 이제 연습을 하겠다는 거고 예.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 2035년 9월에 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2,700분의 1이다.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폭발을 시킬 건지 네.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이제 충돌을 시켜가지고 궤도를 갖다 바뀌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베누 같은 소행성 같은 계속 궤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2,700분의 1이지만 이것이 이제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네. 거의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태양의 중력이나 지구의 중력이나 근처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천체들의 영향 때문에 조금씩 궤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700분의 1이지만 네. 이 소행성이 1999년에 발견된 건데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조금 궤도가 바뀌면 굳이 폭발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을 수 있는데 근데 당장은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궤도를 조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후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그만 궤도를 바꾸더라도 상당히 많이 10년, 20년 후에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궤도를 바꾸는 아마 그런 훈련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위협이 당장의 큰 위협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베누라는 이 소행성에 대한 해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지금 소행성 충돌 위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들이 그렇게 많은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구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NEO라고 해서 지구 근접하는 소행성들을 갖다가 지구 태양 거리의 한 1.3배 근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 한 18,0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어이구, 예. 그 18,000개 정도는 지구 태양 거리 한 1.3배로서 지구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지구하고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 한 5% 정도. 그러니까 750만 킬로미터. 지구 달 거리 한 20배 정도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오면서 밝기로는 한 22등급. 이거 어려우니까 크기로는 지름이 한 140m 이상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140m 이상 되는 것들이 지구 달 거리의 20배 이내에 들어오면 네. 그게 정말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더 큰 위협이 예, 되겠죠. 이걸 갖다 잠재적 위험이 되는 소행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수가 지구 근접 소행성의 한 11%, 그러니까 1,9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집중이 감시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구 근접 소행성 중에서도 크기가 1km 이상 되는 것들. 아. 크기가 1km 이상이요. 1km 이상 되는 것들은 1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150개가 넘는 것들은 1km 정도면 베누보다도 길이가 2배거든요. 그렇죠. 베누보다 2배예요. 길이가 2배니까 부피로 치면은 예, 예.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150개가 넘는 1km가 넘는 예. 그런 이 지구 잠재 위협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근데 현재로서는 뭐 큰 확률이 있는 것들은 없어요. 예. 사실 이렇게 많긴 하지만 네. 2,000개 정도 되는 게 많긴 하잖아요. 하지만 지구 태양 사이가 굉장히 멀기 멀어요. 때문에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공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룡은 충돌로서 멸망을 했지만 그 사이에 해머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예. 인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소장님의 예측이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이 지구로 근접해 오고 있는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 텐궁1호. 저희가 예전에 앞서서도 이 소식을 접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네네. 이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텐궁 1호 뭐
지구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쏘아올린 거죠, 지구에서.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지구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거리가 220km 밑으로 내려왔어요. 보통 한 350km 이상 있던 건데 그거 더 3분의 가까워졌네요. 엄청 가까워졌죠.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근접할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북위 43도에서부터 남위 43도까지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까지는 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의 면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고 예. 뭐 근데 정확한 거는 하루 정도 전에나 시간을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정확한 추락 지점은 뭐 1시간 전쯤 돼야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위기 대응팀을 뭐 이제 가동시키고 네네. 이 위기 예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완전 이게 자체가 그 8.5톤 정도 돼요. 8.5톤. 8.5톤이고 대부분이 이제 타서 없어질 거고 예. 한 10%에서 한 20, 30% 남을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뭐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타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뭐 좀 타지 않는 부분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게 우주선은 쏘아 올릴 때도 중요하지만 쏘아 올린 다음에 뒤처리 잘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호언장담했지만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물론 이제 대부분이 바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사람이 맞을 확률이 정말 뭐 몇억 분의 1보다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 물론 대기권을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게 과학계의 뭐 중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렇죠. 예.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음 주 월요일에 상황실을 가동한다고요. 그렇죠. 네, 네네. 24시간 동안 태궁 1호의 추락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천문학계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